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문재인입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이지 북한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는 지금 문재인 스스로 숱하게 이야기한 것이 미북 간의 핵과 ICBM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지 한국은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건 틀린 이야기죠. 사실은 북한의 핵의 가장 핵심 당사자는 한국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그냥 위협이고 협상용이지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과 ICBM을 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을 향해서는 북한은 핵과 단거리 미사일을 얼마든지 쉽게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가진 이상은 미국이 빠진다면 한국은 북한의 영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문재인이나 한국의 종북 좌파나 현 정권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과 북한의 문제지 한국은 마치 제3자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을 해왔어요. 그러면 미북 간에 만나거나 말거나 한국 입장에서 한국 국민의 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문재인의 논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만나든가 말든가 너 둘이 구미 맞으면 알아서 해라. 나는 둘이를 붙여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들이 만나든가 말든가 하는 거고 혹시 잘못된다고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라. 내가 중매 섰지만은 아직 중매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너 둘이 한 만나게 해줬다고 깨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자세로 이번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줍잖은 사람은 자기가 마치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양, 또 그리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해서 북한의 구미를 맞추기 위한 체제 보장을 언급을 해대면서 지금 이 판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체제 보장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누가 북한의 체제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외세가 김정은의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체제 보장은 지가 저거 국민들을 알아서 잘 다스려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한국 대통령이 쫓아다니면서 북한한테 선물을 주고 단계적 보상도 해주자고 지금 꼬드기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체제 보장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북한의 체제가 위협받습니까? 아무도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가 저 거지 같은 2,800만 명을 어떻게 미겨 살릴 거라고 그 체제를 위협합니까? 북한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땅에 무슨 석유가 납니까? 저 땅을 침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거가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을 툭툭 치면서 너 우리 위협하지 하고 생떼를 쓰는 거지 누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체제 보장을 이야기를 지금 문재인이 미국을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체제가 보장 안 되는 거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에요. 한국은 중국하고 북한이 연합군한테 언제든 미국만 빠지게 되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어요. 국민들 상당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싫다라는 사람이 한국 내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체제 보장에 제일 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인데 문재인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걱정하기보다는 한국의 체제 보장을 걱정해야 되는 게 정답이지요. 지금 한참 거꾸로 가도 많이 거꾸로 갔어요. 이 사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국 대통령이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평화협정, 북미 수교, 북미 불가침 협정 그리고 그것은 100% 미군 철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의 체제 보장이 위협을 받는 부분을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것을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체제 보장과 북한의 체제 보장은요, 서로가 이해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북한이 미국한테 체제 보장을 받게 되면 한국은 체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북한은 그야말로 체제 보장 이꼴 미군 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체제 보장이 강화되면요,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같을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왜? 한국에는 미군이라는 변수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북의 체제 보장은 미군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북쪽으로 체제 보장을 해주게 되면 추가 기울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고 을러서 적당히 북한을 체제 보장시켜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웃겨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한미 정상이 이번에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현저한 시각차를 낳고 있다고 한국의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답이지요. 지금 미국 쪽에서 아직도 냉정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내일쯤 되면 미국의 언론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칼럼이나 논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시각차를 나타냈다라고 보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만 나온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중국 사이의 밀월 관계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보내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도 여전히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자기는 지금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켰는데 왜 무산시켰는지 언제쯤 열 건지 답도 한마디 못 얻고 있고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도 하나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전지전능하게 북한의 심정을 다 알고 있는 듯이 트럼프 앞에서 대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을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아까 말한 대로 모두 회담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특정한 우리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안 만나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지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시진핑과 다른 다롄에서 두 번째 만나고 난 뒤에 김정은의 태도가 확실하게 변했는데 이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특정 조건들을 언급을 하자 청와대는 당황을 하고요. 이 청와대가 별도로 워싱턴 DC에 마련한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 조건을 가지고 트럼프하고 문이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도 여전히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거라고 확신한다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 지금 사고를 보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은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도 반드시 성공시켜 65년 동안 끝내지 못했던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체제를 이루고 미북 수교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세계사 대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문재인에 한번 충고를 하자면 세계사의 대전환은 당신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계사의 대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 정도나 수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사 대전환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적당히 미국을 꼬드겨 가지고 이걸 그냥 야합해서 끝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세계사 대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미국에 가는 길에는 정의용이 말을 했죠. 미북 회담 성사 가능성이 99.9%라고 말을 했는데 6월 12일 지금 미북 정상회담의 99.9%의 가능성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청와대가 지금 내심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 기자들한테 미북 정상회담이 이대로 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수석은 트럼프와 문재인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는 하나마나한 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문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습니다.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2번이나 만나고도 아직도 미국과 북한 간에는 비핵화와 거기에 따르는 이 체제 보장에 대한 즉 보상, 뒷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 말입니까? 그래 놓고 6월 12일 싱가포르라고 시간 장소를 발표하고 기념 주화까지 찍는다는 말입니까? 요즘 미국이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미국하고는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 좀 아프리카처럼 돼가는 분위기가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런 것들이 잡히기 전에 시간 장소를 발표하고 기념 주화를 찍을 수 있겠어요? 좀 맛이 가도 많이 간 거 아니냐.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걸 지금 의심케 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숭앙하고 추종하던 사람들, 트럼프가 김정은 기념 주화를 만든 부분에서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한마디씩 해보세요. 잘난 사람은 항상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이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이 맛이 갔는데 정의용이란 작자도 21일 미국행 비행기에서 99.9% 성사될 것으로 본다면서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는 하고 있다. 99.9%는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는 거 하면요. 100%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의 겸손을 담아서 99.9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99.9%라 그러면 다른 가능성은 없을 때 그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려면 have and have라고 반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청와대 발언 내용에 보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트럼프의 반응도 하나도 없습니다. 둘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발표는 없어요.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기자회견으로 해버리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트럼프가 작심을 하고 정상회담 전에 깽판을 쳐버리고 기자들한테 보도해라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서로 둘이 따로 헤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문하고의 정상회담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빠져나갈 입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애초 트럼프는 문재인과 단독 회담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 큰 의미를 안 둔 거죠. 왜? 또 무슨 말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고 둘이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믿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주고 뭔 보상을 해줄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 빨리 북한의 핵을 드러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미국 내에 강경파를 좀 다독거리라 요 말밖에 더 할 거라고 봤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북한이나 중국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장으로 문재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까지 간 문재인은 트럼프의
소품이 됐다는 겁니다. 애초 30분가량으로 잡혀있던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인 단독 회담 시간을 취재진의 문답에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단독 회담을 비중을 두면서 내밀한 대화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날 정상회담 시간은 12시 7분에 시작해서 오후 1시 3분에 이 단독회담이 마무리되었는데, 양 정상의 공개 모두 발언과 취재진과의 문답을 제외하면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회담은 21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분을 둘이가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말하면 통역하고 이 사람이 말하면 통역하고 나면 21분의 절반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둘이 또 단독 비공개 회담은 얼마나 할 수 있었겠느냐, 할 시간이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가 예정에 없이 기자들한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발언 둘 다 하고 난 다음에 질문 기회를 줬고 문답이 34분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대북회담 무산 가능성도 이 모두 발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나왔고, 미국의 지금 보도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기자회견에서 연기 가능성을 말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이라면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1분씩 각자 말하고 바로 회담장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55분 회담이 34분간 기자한테 할애되고 둘이 만나서는 21분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21분 중에서 척근을 물리치고 단 둘이서 단독 비공개 회담은 얼마를 했겠어요? 미국까지 가서 21분간을 만났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가 시진핑과 김정은의 다른 회담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옆에 있던 문재인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문재인은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두 번째 만난 데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라고까지 말을 해버렸어요. 리얼리티 쇼 진행자처럼 트럼프가 이 문재인에게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수도 있는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우방과 동맹의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미 토요일 날 밤에 통화를 할 때부터 며칠 있으면 볼 사람한테 한밤중에 전화를 해대는 것부터 심상찮았어요. 자, 이 뭘 했다고 한국은 지금 국민들 앞에 성문전하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회담을 하러 미국까지 갔습니까?